안녕하십니까, 하방촌입니다. 오늘은 수음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무 그늘도 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집 주변에 나무가 있는 경우에 환경을 잘 보셔야 할 건데요. 이 나무가 너무 크다면 집하고 나무의 크기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집보다 더 크거나 비례적으로 나무가 커 보인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무가 커서 가지가 많겠죠. 그래서 이제 그늘이 많이 진다라든지 이런 경우도 수음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수음살은 천기와 지기를 흡수하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를 흡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집 주변에 큰 나무가 있는 곳은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한번 보면은 집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앞에 대문 앞에 당산나무가 있었는데요. 그것도 원인이 이제 나무에 있는데 그 나무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잡아내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니까 나무가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는 그늘을 형성하고 또 대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경우 제일 안 좋은 경우죠. 그래서 습기가 많아지고 양기를 즉 채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기가 가중해서 살기를 형성한다면 사람의 의욕이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 가족의 전도에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앞길이죠. 앞길. 앞으로 장래 미래에 나아가는 길에 문제가 많을 수 있다. 힘들다 이런 얘기죠. 또는 뭐 시비와 간사를 야기하기 쉬운데요. 방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근접 여부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이게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내용이 후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대부분 수음살에 대해서 언급한 책들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드에서 이제 잠깐 이렇게 수음살 부분을 보도록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 앞에 나무가 무성하죠. 그늘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빛이 안 들어올 수도 있고요. 채광이 불량하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수가 낮을수록 또는 이제 숲이 많이 우거질수록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가지가 좀 적으면 채광이 좀 될 수 있는데 가지가 많은 종류 나무를 심었다면 채광이 좀 어렵게 되죠. 1층으로 내려갈수록 그렇습니다. 자, 이 경우도 이제 그 집의 벽면에 붙어 있거나 또는 창가에 붙어 있는 나무죠. 이게 너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뭐 집 앞에 있거나 또는 집보다 나무가 더 큰 경우죠. 이렇게 지붕을 넘는 크기로 압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풍수적으로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더 구분해서 보겠는데요. 뭐 화해법이라고 한다면 먼저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이런 나무 근처에 집을 짓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제거할 수 있다면 가급적 제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나무의 음기가 강해져서 집안에 흉한 일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은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는 이제 그렇지 않다 하면 이제 음양오행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면 그 색상이라든지 또 물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제어를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늘이 지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기가 강해진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일수록 신령한 에너지들이 모이면서 오랫동안 비축이 되기 때문에 인기, 사람의 기운도 흡수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수목 큰 나무뿐만 아니라 또 화초가 너무 많이 모여서 우거진 나무라든지 이런 것 등도 피해야 되겠죠. 특히 제일 안 좋은 경우는 문창, 대문, 그 다음에 현관문, 뭐 창문 여기에 맞대면하고 있을 때 가장 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광이 잘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하시고요. 채광이 잘 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높이가 높은 나무는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죠. 또 집안에 나무를 심었다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썩은 고목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빨리빨리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목 같은 경우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아서 죽은 경우에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빨리빨리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음기가 과중하면 재물길에 안 좋고, 뭐 전도 아까 말씀드렸고, 뭐 관비, 시시비비 이것도 영향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그런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나무가 지붕을 덮은 경우에도 재난과 질병이 끊이질 않고요. 자, 이런 애가 꽤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분리해서 한번 볼까요? 분리해서 풍수 구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앞에 나무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대면하고 있으면 재난과 질병이 많이 발생하여 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택 십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보면 큰 나무 아래에 지붕을 덮고 있는 큰 나무가 있다면 재난과 질병이 집안에 자주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아마 이제 이렇게 심한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죠. 그러나 상당히 있다. 돌아다녀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가수라고 있는데요. 분가수. 대문 앞에 나무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 가지를 뻗어서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런 경우도 이제 흉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분가수 상태를 대면하고 있으면 뭐 부부가 이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제간에 불화할 수 있고요. 이런 형상의 상의를 그대로 붙여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의미대로 실제 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문 앞에 가지가 양갈래로 뻗어 있는 경우는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또 하나는 이제 옥정수라고 그래서 지붕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사람과 재물운에 별로 좋지 않다. 외롭고 힘든 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나무가 자라는 경우는 너무 클 때까지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리를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한옥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도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천수라고 되어 있는 역천수가 또 있는데요. 역천수는 그 나무, 그 산에 집을 지으면서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인데,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지붕으로 뚫고 지나가는 것인데요. 이건 이제 기존에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을, 그 나무를 베지 않고 집을 짓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올라온 나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걸 역천이라고 합니다. 역천수.
하늘을 거스른다 그래서 역천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지붕이 깨져 있는 거죠. 수목에 의해서. 집안에 많은 불리한 에너지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질병에 시달릴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좀 기억하시고 가급적이면 지붕은 지붕답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또 곤자살이라고 그래서 곤자살은 이제 곤자가 그 갇혀있는, 나무가 갇혀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그려보면 한자가 이렇게 되죠. 사각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나무가 들어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이제 집을 지으실 때 정원의 중앙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실제 가서 나무 배라고 했는데요. 적용을 하시는 분께서 이제 적용을 멋있게 하려고 현관문하고 마주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이 있으면 현관문하고 마주 보이는 정면에 쪽대를 쌓고 여기에 나무를 이렇게 멋있는 휘어진 나무를 심어 놓는 경우를 봤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 그래서 이걸 제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곤자살 형태가 된다면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넘나지 결정하는 것도 좀 잘 살펴서 집의 건축물과 좀 비례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죠. 또 사풍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풍수는 그 지붕 처마 끝자락에 풀이 자라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 지붕에 이제 식물 종자가 떨어져서 발화하면서 이제 서서히 나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나는 것이죠. 이것도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요. 효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집안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집이 이제 골목인데 대문이 있고요. 대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철망을 쳐서, 쇠 철망이죠. 쇠통을 박아서 이렇게 덩굴식물을 심어놓은 경우를 봤습니다. 덩굴식물. 매우 흉하죠. 자, 이런 경우가 피라살이라고 합니다. 피라살. 등나무. 등나무 같은 경우가 덩굴나무죠. 등나무도 그렇고, 어찌됐든 포도가 됐든지, 여기에 호박을 심든지 해서, 여기에 이제 문 앞에 공간을, 현관문하고 대문하고 사이에 공간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했겠지만, 풍수적으로는 기류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집에. 어쨌든 이런 경우도 흉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 앞에 덩굴식물을 심는 것을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예로 든 내용들을 보시면은 나는 자연이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집을 이렇게 짓는 걸 보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자연 속에 이제 묻혀 살다 보니까 나무와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조화가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식을 가지고 조화롭게 만들어 사용하면 더 좋겠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파가수라고 그래서 나무 뿌리가 지면에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흉합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돌출되면서 담장을 뚫고 지나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 또는 집터 밑으로 나무 뿌리가 파고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예로부터의 선현들은 집안에 이렇게 음기가 강한 뿌리가 들어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개의한 일이 발생하거나 또는 개의한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집안에 소인이 들끓거나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에너지들이 이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안을 깬다, 부순다 해서 파가수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나무 자라는 위치나 뭐 장소에 따라서 또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무는 가급적이면 적당량을 심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현관문, 그 다음에 창문을 가리지 않는 구조,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채광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공기의 저항을 많이 받는 구조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은 뭐 또 할 얘기는 많이 있는데 수음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 앞에 이런 식물을 많이 갖다 놓을 경우에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과다한 것은, 지나친 것은 뭐든지 좋지 않다. 적당하게 하셔야 되고요. 특히 뭐 선인장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뭐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선인장은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 적당량의 수목 분재를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지 않아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나무 가지만 이제 앙상하게 되어 있는 그 나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살아있는 나무로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음기의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음기가 강한지 약한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정도는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음기가 강한 사례가 좀 있는데 어찌됐든 이 음기가 강하면 그만큼 사람의 인기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수음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